예, 오늘 글쓰기 특강 전자책 출판하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노하우와 책 표지 만들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내용이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병교회 유튜브를 치시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들어가셔서 지난 1주차 그 전자책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하고 또 글쓰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종이책이건 전자책이건 책을 내려면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이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내가 책을 낸다는 건 내 글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면 사실 책을 못 내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늘 그런 뭐 어떤 관심은 있었거든요. 뭐 종이책이건 전자책이건. 그런데 사실 내 글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자책을 제가 배우고 해보면서 전자책은 좋은 게 뭐냐면 수정이 가능해요. 종이책은 출판하면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언제든지 올려놓은 전자책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전자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교정을 하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맞춤법 띄어쓰기, 또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어떤 글들 읽어보면 좀 앞뒤 안 맞는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책 표지를 이제 만들 거거든요. 보면은 책에 다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가 있는데 이 전자책에도 맨 앞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글에서 지금 작업을 해서 PDF로 변환을 시키는데, 한글 작업할 때 맨 앞 페이지에다가 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할 때 보면 한글에 칠다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한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출판을 할 때는 그 글꼴이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에 있는 많은 글꼴들이 사실 대부분이 다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뭐 내가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거를 출판을 하게 되면 그 저작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무료 글꼴이고 어떤 게 저작권 걸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판을 많이 하는, 출판할 때 쓰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글에도 있지만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내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 표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문장, 나쁜 문장 고르는 건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장은 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기술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또 좋은 문장은 서술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심코 사실 글을 쓰잖아요. 뭐 설교하니까 우리는 늘뭐 글을 쓰지만 이제 보면은 거기에 되었다, 이었다, 하였다, 근데 됐다, 였다, 했다, 이런 좀 똑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뭐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글로 쓸 때, 출판을 낼 때는 간단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글이 더 깔끔하고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깔끔하게 쓰는 게 좋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밥을 먹고 공부를 했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 나는 밥을 먹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는 밥을 먹고 공부했다. 이러면 이제 글이 더 깔끔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더 깔끔하고, 글 잘 쓰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다들 썼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이런 학교를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나뭇잎이 날아와 뭐 발 앞에 놓였다. 이런 이제 글이 있다면 사실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또 어디선가 나뭇잎이 날아와 발 앞에 놓였다. 이렇게 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하면은 더 깔끔하고 읽는 사람들이 더 좋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쓸 때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뭐 문장으로 쓸 수 있지만 똑같은 글이어도 그 여자의 얼굴은 계란형 얼굴이다. 긴 생머리와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가졌다. 눈이 컸다.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조금 더 문장이 세련돼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장을 피동형으로 이제 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저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글을 설교할 때도 이렇게 글을 쓰던데 보니까 자격증이 주어진 장애인에게서 주어진이라는 말이 피동형이잖아요. 그것도 광대들에 의하여 이런 뭐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글로 쓸 때는 이런 피동형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게 좋다. 이런 문장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이죠. 또 번역투 표현을 상대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사실 설교하다 그런 말을 많이 뭐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려고 한다. 또 뭐뭐하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외국어를 이제 우리말로 책을 번역할 때 사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되어지고 있다, 뭐 읽혀지고 있다, 뭐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이제 지향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죠. 또 사동형 문장보다는 주동형 문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사역동사처럼 뭔가를 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표현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문장이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없다도 없애다, 적다인데 적시다, 먹다인데 먹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것도 문장을 이렇게 쓸 때 썩 좋은 문장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일본식 표현 중에 뭐 경제적 이런 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자를 경제 문제 하면 되는데 경제적 문제 이렇게 우리는 또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이런 표현도 좀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바랍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또 인내력을 요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증가율이 뭐 53% 달한다 이것도 보면 달한다라는 말이 원래 이르렀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거 이것도 좋은 문장으로 하면 이르렀다. 또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이렇게 이제 또 깔끔하게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어휘의 중복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뭐 한 문장에 여러 똑같은 게 해서 미리부터 예약되었다 이 말도 미리하고 예약이 같은 말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의미의 어휘를 중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피하는 게 좋다. 조사도 뭐 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가지수 이런 조사를 많이 붙이는 것도 이제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에서 덮여 있는이라는 말도 덮인 마을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깔끔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또 주어와 수어가 서로 이렇게 좀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는데 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의술을 펼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뭐 별로 문제가 없는 문장 같이 보이지만 이게 보면 내 꿈 훌륭한 어, 의사가 되어 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펼치려고 한다. 이게 뭔가 주어와 마지막 수어가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문장들은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TV 신문과 TV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근데 뭐 뉴스는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모호한 문장을 하죠. 뭐 배고픈 것 같다. 이런 거는 내가 배고프다. 착한 것 같다는 착하다. 취직을 하였다. 이런 표현은 취직했다. 이렇게 문장을 깔끔하게 쓰는 게 좋은 문장이다라는 거죠. 또 쉼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또 바르게 사용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설교는 말이니까 뭐 그 보여지진 않지만 이제 설교를 원고로 칠 때 보면 사실 그냥 막 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책으로 낼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지금 이게 글을 쓰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말할 때는 상관없지만 한 번 붙여 쓰는 거하고 한 번을 띄어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붙여 쓸 때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그리고 띄어 쓸 때는 횟수를 셀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문장 표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예요, 에요 이런 것도 받침 없으면 예요, 받침 있으면 예요. 지금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이 글쓰기 준비하면서 봤어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글을 쓰려면 사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또 이제 우리가 글을 다 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맞춤법이 맞나 틀리나 이제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이렇게 내 거를 상대방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봐주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내가 쓴 거를 몇 번 읽어보면 읽으면서 또 계속 교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 한글, 워드에서 이제 한글을 해서 맞춤법 교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글 메뉴 거기서 보면 도구에 들어가서 맞춤법 교정하는 그 이제가 있으니까 그거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실 좀 전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인터넷에서 혹시 사용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맞춤법 검사기라고 바로 치면 바로 창이 요즘엔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수정을 복사해가지고, 근데 거기 한 300자, 500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이제 검사를 하면은 좋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춤법 검사기가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맞춤법 검사기라고 있어요. 그냥 뭐 네이버나 검색창에서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라고 딱 치시면 바로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좀 양을 많이 복사해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붙여서 바로 클릭을 하면 바로 떠요. 그냥 수정이 돼가지고 그 페이지 전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글 다 쓴 다음에 지금 맞춤법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띄어쓰기에서 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한글에 보면 글꼴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글꼴들이 다 무료가 아니에요. 어떤 건 무료인 것도 있지만 무료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책으로 출판을 하면 그게 저작권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뭐 벌금을 내거나 글꼴을 사야 되거든요. 글꼴이 어떤 거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 글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은 뭐 사실 출판이나 이런 책에 나오는 글꼴은 뭐 좀 희한한 글꼴 안 쓰잖아요. 딱 정해진 글꼴만 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것 중에서는 한국출판인 회의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검색창에서 한국출판인 회의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 코팝 서체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출판할 때 이 코팝 서체, 이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코팝 서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뭐 많아요. 그 무료로 주는 그 글꼴들이요. 그걸 내가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그냥 폰트에다 깔면 됩니다. 근데 제가 코팝 서체를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신명조 같은 거, 고딕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코팝 서체를 사용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출판인 한국 출판인 회의라고 그냥 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또 그냥 글꼴 무료 글꼴이라고 치면 네이버 창에다가 많이 나와요. 또 무료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카페 24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그거 말고도 산들바람인가 그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요거는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무료 글꼴을 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운받아서 그냥 깔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깔 때는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폴더에 이제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 또 클릭을 해서 윈도우스 폴더 있잖아요. 거기 또 클릭을 하면 폰트라는 또 폴더가 나와요. 이 폰트 이 폴더에 이제 내가 한글에서 쓰는 모든 글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운받은 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 폰트 폴더에 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운받을 땐 다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축을 풀고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 표지 만들기인데요. 이제 책 표지 만들기는 그 책을 보면 모든 책에 이제 표지가 있는 것처럼 전자책에도 이 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자책 표지를 한글에서 만들어요. 한글에다가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PDF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글에서 표지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혹시 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또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일단 표지를 만들려면 내 책에 맞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지에다가 이미지 그림을 사진을 하나도 안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글만 있으면 뭐 글만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글도 사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글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전자책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전자책이 쫙 나오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셔서 요즘에는 그런 그 거기에 전부 전자책도 다 팔잖아요. 거기에 보면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만든 거 보고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표지에서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도 어때요? 사진도 잘못하면은 저작권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냥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이거 출판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출판을 하면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한 10개의 출판 사이트에 그 도서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사진 같은 건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사진을 내가 다운받거나 아니면 내가 찍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무료로 사진을 다운받는 게 많잖아요. 저도 이게 언스플래시라는 요 사이트에서 사실 많이 봤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사진들은 전부 이 언스플래시에서 다 다운받은 거예요. 픽스베이나 여기서 다 무료로 그런 좋은 사진들 고해상도 사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무료예요. 유료도 있는데 유료는 정말 퀄리티 좋은 거 이런 거는 유료죠. 거기는 뭐 몇백 원 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바로 검색창에다 언스플래시라고 치시면 바로 뜹니다. 창이.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미리 캠퍼스라고 아시죠? 미리 캠퍼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캔버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리 캔버스 이 미리 캔버스 이제 검색창에서 그냥 미리 캔버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것도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회원 가입하는 게 요즘에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면 여기서 무료로 사진을 다 다운받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사진 편집하고 하려면 포토샵에서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 포토샵이 사실 음, 상당히 파일도 크고 용량도 크고
또 어느 정도 그거 하는 방법을 배워야 이게 포토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포토샵을 좀 배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포토샵을 조금 하는데, 근데 포토샵으로 하려면 사실 조금 귀찮아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막 그거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또 그리고 그냥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리 캔버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그게 다 됩니다. 책 표지부터 또 PPT. 제가 오늘 지금 이 하는 PPT를 여기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미리 캔버스에서.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뭐 사진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미리 캔버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시면 뭐 포토샵 안 해도 되고 뭐 그림판에서 안 해도 되고 전부 하면 됩니다. 혹시 목사님 미리 캔버스 사용하시나요? 네, 거의 무진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사용하셔서 거기서 책 표지도 사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메뉴 목록이 쫙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사진 프로필 만들기, 배경 제거하기, 뭐 체커버 3D 만들기, URL 주소. 이것도 이제 사실 전자책 만들 때 사실 조금씩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캔버스에서 그거를 사실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진 프로필도 우리가 이제 그 전자책 만들고 나서 자기 소개가 있잖아요. 저자의 소개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진을 넣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 여기 pfpmarker.com이라는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어, 그 여기 리무브도 이게 회원 가입 안 해도 그냥 내 이미지만 갖다 놓으면 바로 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 증명사진을 뭐 수백 개의 종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도 옛날에 포토샵에서 배경도 없애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경이 없어져요. 쉽게.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음, 줄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자책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되게 카톡으로 보내면 주소가 길잖아요. 유튜브 주소도 길고 전자책 주소도 엄청 길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즘에는 좀 URL 줄이는 사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ZRR이라는 사이트 아니면 뭐 또 그거 말고도 많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회원가입 안 해도 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그렇게 줄이면 깔끔하게 그렇게 또 되니까 거기 사용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글에서 이제 그 글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글을 다 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표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한글 메뉴에 보면 쪽이라고 있잖아요. 그 쪽에 메뉴에서 들어가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경을 누르고 홀수 쪽을 누르고 그러면 밑에 보면 그림이라는 요게 이제 여기 체크를 합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 표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 글문서로 포함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첫 쪽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설정하면 내 그 한글의 맨 앞에 이제 그 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가 그 목사님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샘플을. 거기에 보면 맨 첫 페이지에 그 표지가 들어갔죠? 근데 보면 네, 가득 찼잖아요. 그쵸? 네. 이 방법으로 하면은 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걸 모르는 분은 못해요. 그래서 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잠깐 공유할게요. 잠깐만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보입니다. 한글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글 제가 이제 한글에서 이게 지금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작업을 한 건데 이건 뭐 한 칸 띄인 건데 뭐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음, 근데 이게 지금 표지잖아요. 왼쪽 첫 번째가. 네, 근데 이 첫 번째 표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이라고 있다 그랬죠. 맨 위에. 쪽을 누르면 쪽 테두리 배경이 나와요. 얘를 눌러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창이 뜨죠. 여기서 배경을 눌러요. 그다음에 홀수 쪽을 눌러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놔두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 체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 체크를 하면 창이 뜨잖아요. 네, 여기서 그림을 내가 이제 첫 페이지 할 이제 그림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놔야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첫 페이지를 딴 거로 바꿔볼게요. 이거로 네, 바꿔볼게요. 이거로 바꾼 다음에 첫 쪽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정을 딱 눌러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저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디 갔지? 어, 지워졌네. 제가 거기다가 잠깐만요. 네, 제가 찍은 사진을 그 무슨 이런 들꽃 사진을 많이 넣었더니 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쪽에다가 그냥 이 사진 아무 사진이나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죠? 제가 다른 사진을 넣었잖아요, 지금. 네, 이 보시면 이 어, 1페이지에 지금 가득 찼죠? 네, 예, 요렇게 어, 아까처럼 쪽에 들어가서 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에서 홀수 쪽, 네, 양쪽이 아닙니다. 홀수 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에 클릭해서 삽입 그림에다가 내가 늘 그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넣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문서 포함, 그 다음에 첫 쪽만,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다시 바뀌었죠. 네, 그 첫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음, 저는 이제 설교집을 내려고 근데 단행본을 해도 되고 시리즈를 해도 돼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시리즈를 하려고 그냥 타이틀을 집밥 같은 설교라고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인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 인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음, 새벽 기도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 넣을 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설교집을 시리즈로 하려고 좀 이렇게 음, 좀 만들어 본 거예요. 표지 만드는 거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이제 표지는 저는 한글 2002거든요, 목사님.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이것도 들어가시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 표지를 만들 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표지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할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 그 다음에 지은이,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여기 유페이퍼라고 썼잖아요. 이 유페이퍼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자책 출판하는 사이트 이름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전자책을 우리 같이 출판하려고 할 때 올리는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북쿠크라는 것도 있고 크몽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유페이퍼라는 데다가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페이퍼는 내가 거기다 올려놓으면 유페이퍼 이 측에서 한 10군데 넘게 그 뭐야 온라인 그 서점에 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데 예스24에 다 올려주는 거예요. 대행으로 해줘요. 다른 데는 내가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올려주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제 편하죠. 그래서 네. 유페이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뭐 책하고 조금 다른데 전자책은 약간 여백도 좀 줘야 돼요. 간격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줄간격이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보시면은 좀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전자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글이 많은 거거든요. 음, 실제로 근데 목사님 간단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글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하시는 거 봤는데 이제 이 전자책을 뭐로 했냐면 성도들 큐티할 수 있는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쉬면서 기도해. 근데 음,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보잖아요. 태블릿이 없으면. 네. 그래서 그 정시기도라는 그런 전자책을 그 뭐냐면 12시에 직장에서 그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넣고 묵상 넣는 건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한 페이지에 글이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핸드폰으로 보면은 사실 글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전자책을 만들려고 해요. 이건 지금 핸드폰용은 아니에요. 글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나 태블릿용인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음, 대신 글은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만드는 사람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내용을 더 이제 실하게 좀 해야죠. 음, 그래서 그렇게 또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예. 그 목사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내용을 한번 뭐 유튜브에서 한번 또 보시고 네, 네. 그 이제 잠깐 올리셨는데 표지 만드는 것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목사님이 그 전자책을 내려는 것을 그 자료를 만드셔서 다시 네. 한번 일주일 동안 만드셔서 한 50% 정도 만드셔서 한번 아니면 뭐 100%다 만드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네. 다음 주에 저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유페이퍼에다 이제 출판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전자책을. 네. 그래서 목사님도 뭐 다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네. 너무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부담 없이 한다.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죠.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네. 무조건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수정하겠다 그러면 올린 출판 그 사이트에다가 수정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요. 네. 심사해서 또 다시 나한테 그게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아,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수정이 되진 않는데 네.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내가 출판을 하면 이 유페이퍼에는 한 3일 정도 되면 바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요. 음, 3일 정도 지나면 출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전자책도 그렇고 종이책도 그렇고 모든 책에는 서지 번호가 있어요. 음, 번호가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네. 하는 그 걸리는 시간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교보문고하고 알라딘하고 예스24 이런 데 올라가는 데는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지나면 거기서 올라갔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고 문자가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음 주는 유페이퍼에 회원 가입하고 유페이퍼에
그 전자책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음, 그 그게 또 약간 좀 헷갈려요. 근데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면 못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책을 한번 목사님도 만들어 보세요. 음, 한 주 동안 해서 만드셔서 저도 그렇고 한번 같이 등록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나 또 딴 거 있으세요? 예. 일단은 궁금한 거는 목사님, 예. 저는 시집을 낼 건데, 아, 시집이요? 좋죠. 예. 그러면은 A4로 해가지고, 예. 그래도 최소한 몇 장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아, 책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A4로 한 10장에서 10장에서 20장 정도 하면은 전자책은 돼요. 아, 예. 네. 그 미니멈. 일반 책은 안 되잖아요. 네. 종이책은. 근데 네. 전자책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유페이퍼에다 올린다 했잖아요. 네. 그 유페이퍼에 이 전자책 만드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 네. 보면 몇 페이지 정도, 그리고 되게 그 어떤 줄간격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걸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서 올리면은 이제 등록이 되고, 어쩔 때는 내가 그거 안 읽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등록이 안 돼요. 그럼 그쪽에서 네. 다시 메일이 와요. 네.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올려달라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또 며칠 걸리고. 그러면 아, 거기서 또 봐가지고 또 이거 기준이 안 음, 맞다. 그러면 또 다시 메일이 와요. 그럼 음, 내가 또 그거 보고 다시 올리면 또, 그러니까 일주일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제가 샘플로 보내드린 거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표지 만든 거 있었잖아요. 네. 공유되죠? 네네.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에필로그 있죠? 네. 그 다음에 뒷표지가 있어요. 이게 음, 마지막 뒷표지거든요. 이거. 지금. 네. 이게 지금 뒷표지. 뒷표지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맨 첫 표지하고 이 뒷표지가 중요해요. 이 뒷표지가 아,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지금 제가 쓴 거 있잖아요. 책 제목, 네. 그 다음에 출판 날짜, 디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펴내니는 유페이퍼예요. 그 다음에 음, 가격을 반드시 써야 돼요. 가격. 그 가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10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분량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에요. 1,000원 해도 되고 2,000원 해도 되고 5,000원 해도 되고, 저는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가격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주소나 전화번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저작권 허락 없이 요 저작권법 이 문구를 또 넣어야 돼. 네.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책 제목, 출판 발행일, 지은이, 편애니, 가격, 그다음에 매점에 저작권법 문구, 이 내용을 쓰시면 마지막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 보내드린 거를 보시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제가 음, 그 단톡방에는 그 유페이퍼 그 전체 출판하는 그 메뉴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음, 음. 목사님 한번 한 주 동안 바쁘시지만 그래도 한번 시집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시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하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이미지 같은 걸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 이미지를 넣으시면 그냥 글만 있는 것보다 이미지가 들어가면 조금 낫거든요. 이제 저는 이 이미지를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동네에 바닷가에 있는 그 들꽃을 다 50장을 찍어가지고 하나씩 다 올려놨거든요. 와, 대단하십니다. 뭐 와, 옛날에 찍었던 건데 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 그 좋네요. 올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음, 뭐 다른 거 시에 맞는 그런 뭐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무료로 사진 이렇게 주는 데서 아, 그 시에 맞는 시에 이미지 맞는. 다운받아서 올리면 딱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한번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해볼게요. 네, 한번, 네, 한번 도전해 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예.